사건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너무 가볍게 들릴 때가 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송도 아파트 총기 살해 사건은 그 단어로는 부족할 만큼 무겁고 충격적이다. 한 가정의 생일상 위에서 벌어진 비극. 아버지를 위해 준비된 따뜻한 자리 위에 던져진 건 감사도 웃음도 아니었다. 준비된 건 오히려 냉정한 계획, 긴 시간 동안 쌓아 올린 불만,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총기였다. 더 큰 충격은 이것이 단순히 순간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과 검찰이 확인한 내용은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폭력으로 변해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가 준비한 시간은 거의 1년에 달했고 목표는 한 명이 아니었다. 아들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였다. 오늘 우리는 이 1년의 시간을 되짚으며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들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본다. 인간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갈등은 어디서부터 극단으로 흐르는가? 그리고 사회는 이러한 조짐을 어떻게 포착해야 하는가? 그날 송도 아파트 33층에서 벌어진 일과 그 이전에 감춰져 있던 어두운 흐름을 차례로 풀어낸다. 2024년 7월 20일, 여름의 열기가 채 꺾이지 않은 어느 저녁, 송도동의 고층 아파트에서는 가족의 작은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아들 B씨는 아버지의 62번째 생일을 위해 직접 요리를 준비하고 케이크도 마련했다. 며느리와 두 아이, 그리고 며느리의 지인까지 함께한 조용한 축하 자리였다. 겉보기엔 평범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긴장과 위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아버지 A씨는 방에서 나와 손에 들고 있던 사제 총기를 꺼내 들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케이크 위에 촛불이 흔들리고 가족들이 놀라움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는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 그 두 발의 총성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이 총성은 하루의 감정으로 만들어진 소리가 아니었다. 사건 이후 압수수색과 조사에서 드러난 건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해왔다. 충동도 우발도 아닌 철저한 계획. 그는 유튜브에서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자동 발화장치 제작 영상까지 시청하며 하나씩 필요한 부품을 준비했다. 그는 오래전 보관해 두었던 실탄을 꺼내 직접 개조했다. 20년 전 산 실탄을 다시 분해하고 재조립해 위력을 높였다. 한국에서 총기 개조는 범죄 중에서도 극히 위험한 행동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그는 혼자서 그 작업을 지속했다. 조사관들은 그의 검색 기록에서 총기 설계, 압력 계산, 탄두 성능 개선 등의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목적이 있는 준비였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이다. 신호가 담긴 페트병과 인화성 물질 15개, 그리고 자동 점화 장치. 타이머는 범행 이튿날로 설정되어 있었다. 즉, 그는 단순히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집에 불이 붙어 사건 전체가 혼란 속에 묻히도록 설계해 놓은 것이다. 목적은 명확했다. 파괴와 속어,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사건은 더 큰 참사로 번지게 하고자 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왜 그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 조사 결과 그의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았고 결국 아내와 이혼했다. 사회적 관계는 붕괴됐고 직업은 없었고 생계는 오롯이 전 아내와 아들의 지원에 의존했다. 그에게 이 지원은 생존의 끈이자 마지막 관계였다. 하지만 2023년 말 지원이 끊기면서 그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흥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이를 배신과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 이후 그는 가족에 대한 원망을 키워갔다. 지인들과 연락을 끊었고 생활 반경은 점점 좁아졌다.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자 그는 분노와 불만을 곱씹었고 결국 그 감정은 자신이 직접 만든 계획 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아들에 대한 사랑도 가족에 대한 애정도 과거 그가 지녔을 감정들은 그 과정에서 모두 사라졌다. 대신 자신을 버렸다는 피해의식만 남았다. 그 피해의식은 일종의 파괴적인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런 심리 변화는 흔히 말하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 외부와 단절되고 자신의 감정만 되풀이해서 확인하는 과정은 극단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그리고 그는 실제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차근차근 실행했다. 7월 20일 저녁 9시 31분. 정확한 시간까지 기록된 이 순간은 조사 기록에 선명히 남아있다. 가족이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웃음소리가 잠시 퍼지던 그때 A씨는 조용히 방에서 나온다. 그는 이미 마음의 결론을 오래전에 내려두고 있었다. 사건 현장의 생존자들은 그때의 A씨가 표정 없는 얼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경고도, 변명도, 감정도 없었다. 행동만 있었다. 총성이 울린 직후 방 안은 비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감싸 안고 몸을 피했으며 며느리의 지인은 두려움으로 몸을 움츠렸다. A씨는 그 순간에도 총을 다시 겨누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추가 범행은 바로 이어지지 못했다. 가족과 이웃의 신고로 경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가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셈이다. 체포된 뒤에도 그는 범행 동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가족에게 배신당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뿐이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그의 컴퓨터와 휴대폰, 메모장, 현장 물품을 통해 또 다른 결론을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가족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삶에 대한 절망을 극단적 방식으로 표현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는 삶 전체를 사건이라는 선택으로 정리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 희생자가 되었다. 검찰은 그의 범죄를 계획성, 잔혹성, 범행 규모, 범행 후 행위 등을 종합해 극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결국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가족은 마지막 안전지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안전지대가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사회적 관계가 무너진 사람, 심리적으로 고립된 사람, 피해의식에 갇힌 사람이 어떤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험한 정보들이 결합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여실히 보여준다. 가족의 생일상 위에서 벌어진 이 참극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경고다. 고립된 개인을 방치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가족 간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다음 달 2월 6일 내려질 선고는 한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의 향방을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준비되고 쌓이고 결국 터진다. 이 사건이 그 사실을 가장 잔혹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